안녕하세요. 자, 전 초등교육과정을 강의하는 백구팀의 구자경 강사라고 합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 여러분한테 알려드릴 내용은 이 초등교육과정에 대해서 좀 낯설게 생각하시는 특수선생님들 많이 계세요. 그래서 그 초등교육과정의 큰 틀이 뭔지 설명을 해드릴 거고, 우리 특수선생님들께서 특히 궁금해하시는 게 어느 과목이 이제 몇 점 배점으로 주로 나오느냐 이런 거 많이 궁금해하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기출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공부하셔야 될지를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백구팀의 1년 커리큘럼도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한 20분 정도 되는 이 OT를 여러분께서 봐두셔야지 공부 시작할 때 도움이 되실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OT는 여러분들이 꼭 시작하기 전에 한 번씩 참고를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초등교육과정이라는 게 뭔지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우선 우리 초등교육과정, 즉 초과정 학습에 필요한 것을 제가 큰 틀로 이렇게 4개로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맨 처음에 이제 2015 개정 국가수준 교육과정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과 교육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과별 지도 총론 있고, 그 다음에 교과별 지도서 강론 있어요. 이렇게 크게 우리가 4개를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년 동안. 자, 근데 우리가 지금 기본 이론반 있잖아요. 그러니까 1월부터 이제 3월 중순 정도까지 강의를 하게 될 기본 이론반에서는요, 요 3개를 다루게 됩니다. 국가수준 교육과정과 교과 교육론과 교과별 지도 총론을 다루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도서 강론 요거를요 우리가 4월부터 7월 정도까지 이어지게 되는 강론반에서 다루게 돼요. 보세요. 이 3개는 좀 많아 보이잖아요. 지금 여러분 눈에 이제 보시기에 많아 보이는데 이거를 한 3개월 정도 하게 되고, 그다음에 더 많은 시간 동안 한 4개월 정도 요 지도서 강론을 나가게 된다는 얘기인데, 결국 이 지도서 강론은요 제가 이제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교과서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이 배우게 될 교과서 내용이기 때문에 교과서 내용은 양이 엄청 많잖아요. 보세요. 우리가 이제 과목이 10개예요.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체육, 음악, 미술, 실과, 통합교과. 그래서 거의 10개이기 때문에 그 교과서에 해당하는 내용 굉장히 많겠죠. 그래서 그 이제 해당하는 지도서 강론을 우리가 가장 많은 시간 동안 공부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 이걸 공부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제 우리가 봄부터 여름까지 요 강론을 공부하면 되는 겁니다. 우선 틀은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이 이제 4개 틀을 인지를 하셨을 테니까 처음부터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국가수준 교육과정이라는 게 뭔지 설명을 드릴게요. 실은 국가수준 교육과정이 초등교육과정에만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특수교육과정에도 있잖아요. 우리 특수선생님들께서 공부하시는, 실은 비슷해요. 굉장히 대동소이하다고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이제 국가수준 교육과정은 우리 뭐 초등이든 뭐 특수선생님들이든 혹은 중등이든 다 마찬가지예요. 그 안에는 이렇게 이제 우리가 4개 틀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격, 목표, 내용 책임 및 성취 기준, 그다음에 교사 학습 및 평가의 방향, 요 틀로 국가수준 교육과정이 진술이 되는 거예요. 실은 국가수준 교육과정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냐면요,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국가가 정해놓은 지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국어라고 해봐요. 국어에 이제 국가수준 교육과정을 보면요, 우선 국가의 성격이 나와요. 그러니까 국가는 어떤 특성을 지닌다, 이런 문장들이 이제 서술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국가의 목표가 나와요. 예를 들어서 이제 국어과의 목표는 아이들에게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국어 사용 능력을 길러주기 위함이다. 뭐 이런 문장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내용 책임이 성취 기준 이렇게 나오는데, 내용 책임 쉽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국어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배우는 교과잖아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어떤 내용을 배우는지를 표 하나로 정리해 놓은 게 내용 책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성취 기준은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배우는 내용을 문장으로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보면은 아이들이 무엇을 배우는지를 잘 파악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교수학습 및 평가의 방향이라는 게 맨 마지막에 나오는 건데, 교수학습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수업에 들어가서 유념해야 될 사항들을 쭉 적어 놓은 거예요. 1번, 2번, 3번, 4번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평가의 방향은요, 선생님이 아이들을 평가할 때 유념해야 될 사항들을 쭉 적어 놓은 거예요. 1번, 2번, 3번, 4번 이런 식으로. 이런 것이 이제 국가수준 교육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각 과목마다 국가수준 교육과정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공부가 실은 딱딱해요. 왜냐면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국가에서 정해놓은 지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은 우리가 이 국가수준 교육과정은 외울 수밖에 없어요. 그냥 달달달달 국가에서 이렇게 하라고 딱 정해놓은 그 문장들을 외울 수밖에 없어서 이 공부가 좀 딱딱합니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1월부터 강의를 할 때 예능을 나가게 되거든요. 그때는 저도 이렇게 여러분한테 공부를 가르친다고 생각하잖아요. 이게 국가 정책 설명이에요. 국가에서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기억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국가수준 교육과정은 우선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과 교육론이 나옵니다. 교과 교육론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크게 둘로 나누죠. 학자 이론과 수업 모형,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거예요. 학자 이론이나 수업 모형을 다뤄주는 게 교과 교육론인데, 이거는요 이제 여러분들께서 연상하시기에 뭘 연상하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냐면, 교대 교수님들 있잖아요. 교대 교수님들이 내신 책을 연상하시면 돼요. 모 교대 교수님이 이제 사회과 교수님이라고 해봐요. 그러면 뭐 사회교육학 개론 이런 책을 내시잖아요. 그런 책을 생각하시면은 연상하시면은 되는 겁니다.
그 교수님이 내신 이 사회 교육학 개론 책 안을 보면은 보통 사회과에서 중요하게 생각할 학자 이론이 들어가 있어요. 그다음에 사회과에서 중요하게 생각할 수업 모형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교과 교육론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모 교대 교수님이 낸 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교대가 얼마나 많고 교수님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교과 교론 책은 서점 가서 보면 한 과목에도 수십 권이에요. 근데 이거 우리가 다 볼 수 없겠죠. 그러니까 취합해서 가장 요즘 많이 나오는 학자 이론, 가장 많이 언급되는 수업 모형을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걸 여러분이 찾아서 보는 게 아니라 저희 기본 이론서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도서 총론 있고 지도서 강론 있어요. 그쵸? 지도 총론하고 강론은 뭐냐면은요. 이제 우리 초등교육 과정에서 지도 총론이라 그러면 우선 여러분 이렇게 지도서가 있잖아요. 제가 지금 여러분 하나 보여드릴게요. 사회과 지도서 이렇게 생겼잖아요. 근데 이런 사회과 지도서 같은 경우 뭐 국어든 수학이든 마찬가지예요. 맨 처음에 이렇게 딱 펼쳐보면은 처음에 20, 30페이지 정도는요. 줄글이 그냥 쭉 나와요. 줄글이. 그 줄글은 공부를 가르치는 선생님들 보시라고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 이제 부분이 지도 총론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지도서 강론은 여러분이 낯설지가 않을 거예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교과서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서 강론은 여러분이 지도서라고 했을 때 흔히 연상하는 그 페이지예요. 이렇게 딱 아무 페이지나 제가 한번 펴볼게요. 이렇게 펴보면 우리 실습할 때 이렇게 교과서 한 페이지 나와 있고 옆에 그와 관련된 내용들이 서술되어져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지도서 강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제가 이제 교과서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미술이라고 해봐요. 미술이라면 이제 지도서 강론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이게 힘들지 않으세요. 뭐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배웠던 교과서 내용 연상해 보세요. 판화라든지 서예라든지 수채화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뤄주는 게 우리 지도서 강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얘는 이해가 쉬운데 여러분 지도 총론 지도서 막 폈을 때 맨 처음에 나오는 20, 30페이지 정도 되는 그 줄글 부분 지총은 실은 안에서 둘로 나눠져요. 교육과정과 교과 교육론으로 나눠지는데 실은 교육과정은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예예요. 그리고 교과 교육론도 앞에서 얘기했던 예예요. 이 둘의 합이 지총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이 지금 국가 수준 교육과정은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면 지총에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뭐 딱히 다른 내용이 없고, 그다음에 교과 교육론은 앞에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실은 굉장히 책들이 많단 말이에요. 수십 권이 된단 말이에요. 그중에서 제가 가장 요즘에 이제 핫한 이게 유행하고 있는 학자 이론과 수업 모형을 뽑아서 여러분들 가르쳐 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실은 그 기준이 뭐냐면 지도서 총론에 나와 있는 게 기준이에요. 너무나 그 범위가 넓기 때문에 실은 지도 총론에 이렇게 뭐 사회과든 뭐 국어과든 수학과든 지도 총론에 싣고 있는 게 요즘 가장 잘 나가는 이론들이에요. 가장 잘 나가는 수업 모형이에요. 그걸 기준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실은 이 지도 총론에 나와 있는 교육과정과 교과 교육론 중에서 이 교과 교육론이 살짝 부실한 과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도 총론에 있는 교과 교육론만으로는 조금 이제 부족하다 싶을 땐 저희가 이제 보충해서 말씀드려요. 예를 들어서 뭐 지총에 있는 교과 교육론만으로는 문제풀이가 좀 어렵다. 그런 파트는 저희가 이제 수년간의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는 보충해서 기본 이론서에 집어넣었으니까 여러분들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기본 이론서에 있는 내용들 숙지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이 따로 뭘 구입하실 필요 없어요. 지도 총론에 있는 내용들 저희가 다 집어넣고 부족한 부분은 우리가 다른 책에서 이제 발췌해서 집어넣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기본 이론서만 잘 숙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보세요. 요 세 개를 우리가 1월부터 3월 정도까지 공부를 한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근데 이거 열심히 공부하면 우리가 지도 총론에 있는 것들은 겹치는 거니까 뭐 따로 떼서 얘를 공부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결국은 다 같은 내용이다라고 여러분이 연결지어서 연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지도서 강론은 교과서 내용인데 결국은 실은 여러분이 공부가 가장 어려운 건 이 세 개가 어렵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이 세 개가 제일 딱딱해요. 왜냐면 국가 지침 설명회고 그냥 외워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교육과정, 교과교육이 합쳐진 이제 지도서 총론도 특히나 이 교과 교훈에서 학자 이론 같은 것들이 여러분들이 좀 까다롭게 느껴지시는 부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1월부터 3월까지 배우는 요 부분이 좀 어렵고요. 그다음에 요거 넘어가면 이제 교과서 내용 쉽다고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양은 많지만 쉬워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조금 이 위기, 처음에 이제 공부하는 그 위기를 좀 넘기면 이제 우리가 4월부터는 쉽게 공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요 틀을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여러분이 이제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이에요. 최근 10개년에 초특 기출 분석을 한 겁니다. 우리 초등교육과정이 어떤 과목이 몇 점으로 들어갔는지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요 써져 있는 숫자는 점수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교육과정은 A, B로 나눠서 시험을 보거든요. 근데 A에 초등교육과정 2문제 들어가고 B에 초등교육과정 2문제 들어가요. 그래서 총 이제 4문제가 나온다고 생각하면 되는 건데 그 4문제는요. 제가 큰 문제 4문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출을 한 번이라도 보셨으면은 큰 문제가 있고 그 안에 소문항 1, 2, 3 있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지금 초등교육과정 4문제 나온다는 거 큰 그 문제 세트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거 외에도요. 또 어떻게 출제가 되기도 하냐면은요. 그 4문제 외에도 딱 겉으로 보기에는 특수 교육과정 문제예요. 근데 1번은 특수 쪽 문제고 소문항이 2번도 특수 쪽 문제인데 3번은 초등의 문제인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소문항이 끼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전공과 초등교육과정이 혼합이 된 그런 혼합 문제들이 꽤 있단 말이에요, 요즘에. 그래서 그런 점수까지 다 제가 헤아려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지금 표를 제시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유념하셔야 되는 건 결국 얘네네요. 가장 출제가 많이 되는 건 요 국어, 수학, 사회과학. 주지교과요. 그렇기 때문에 주지교과는 반드시 받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가장 출제가 많이 되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실체, 미술, 음악, 도덕 이런 것들은 그래도 뭐 12, 12, 13, 15 뭐 도덕은 많이 나왔네요. 하지만은 대체적으로 좀 골고루 출제하고 싶어 한다라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영어하고 총창체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안 나와주는 편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제 초등교육과정 공부하시다 보면 양이 너무 많잖아요. 그랬을 때 선택적으로 얘네들은 이제 버리는 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예 출제가 안 된 과목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우리 그 초등교육과정에 통합교과라는 게 있거든요. 통합교과는 바른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교과를 묶어서 통합교과라고 얘기를 해요. 거기는 우리 특수선생님들한테 한 번도 출제가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기본 이론서에서 아예 그 과목을 뺐습니다. 실은 공부할 게 이렇게 많은데 우리 많아서 너무 많아서 정말 선생님들께서 선택적으로 하시거든요. 근데 한 번도 출제가 안 된 과목을 집어넣는다는 게 실은 제가 작년까지는 강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재수하신 이제 선생님들이 기억하실 텐데 제가 강의를 해도 그 강의를 보는 분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과감하게 거기는 이제 통합교과는 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도 출제가 안 된 과목이어서 여기 아예 나오지를 않았어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우선은요 여러분들이 국어, 수학, 사회과학을 이렇게 배점이 높으니까 꼭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근데요 그러면은 국어, 수학, 사회 과학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의외로 요 과학 문제 같은 경우 상당히 어렵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여야지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또 수학 같은 경우에 수능형 문제가 나올 때가 있어요. 사회도 이제 수능형 문제가 나올 때가 있어요. 여기서 수능형 문제라고 얘기를 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능형 문제라고 하면은 보통 그냥 공부해서 푸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때 지력을 다하면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만 우리가 올인하면 위험해요. 되려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이고도 점수 차이를 못 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과목들. 이런 과목에서 문제가 한 문제씩 나올 때 얘도 마찬가지예요. 주는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정말 얕은 소재를 공부하면 분명히 맞춰줄 수 있는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특수선생님들이 푸는 문제에서 소문 하나로 들어간 그 문제가 그냥 주는 문제인 경우가 있어요. 이런 과목에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두루두루 공부하시기를 추천합니다. 이렇게 한 번씩 이제 확인해 두도록 하세요. 자, 그리고요, 이제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보충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근데 지금 여러분들께서 과목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 특수 선생님들이 초등교육 과정에서 이 많은 걸 다 공부해야 되느냐 너무 잔인하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런지 한 5년 전부터는 4개의 큰 문제는 이 과목에서만 나오고 있어요. 요 4과목. 우리 A에서 큰 문제 2개 나오고 B에서 큰 문제 2개 나온다고 했었죠. 지금 5년 전부터 여기서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2018학년도부터 18, 19, 20, 21, 22학년도 바로 이번에 시험 본 게 22학년도죠. 이 근 5년 동안은요. 큰 문제 4개는 여기서만 나와주고 있습니다. 실은 2017학년도까지만 하더라도요. 큰 문제가 도덕에서 나오기도 하고 체육에서 나오기도 했어요. 근데 이제는 여기만 고정돼서 큰 문제 4개가 이미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한테 메시지를 준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5년 동안 이렇게 나와주고 갑자기 23학년도부터 엉뚱히 이런 데서 큰 문제가 나온다면 그건 정말 배신이에요. 그죠? 이건 우리한테 이렇게 암묵적으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니까 큰 문제는 여기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소문항 그런 것들은 여기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특수 문제 합쳐진 소문항은. 근데요, 대충 이제 배점을 생각을 해본다 치면요, 요 이제 4문제 요즘에 이 과목에서만 계속 나와주고 있다고 했었죠. 요 4문제는 보통 이제 배점이 한 17에서 18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배점이 17에서 18점. 그리고 그 외에 얘네 넷을 빼고 다른 과목에서 이제 우리 특수선생님들하고 합쳐진 그런 이제 문제들에서 소문항 배점을 쭉 짜놓는다면 보통 제가 보기에는 9점에서 10점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합쳐보세요. 그러면은 결국은
27, 8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27, 8점이 초등교육에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80점 만점이잖아요. 우선 우리 투선생님께서 보시는 전공 시험은요. 80점 중에 27, 8점이 초등교육과정에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초등교육과정 공부를 안 하시면은 굉장히 이제 우리가 합격이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정도 배점이라고 생각을 해두고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27, 8점이라고 했을 때 이걸 다 맞겠다고 공부하시는 분 자체가 없어요. 왜냐하면 초등교육까지 너무나 범위가 넓기 때문에 보통 중간보다 그 이상을 맞으면 저는 괜찮게 하신 편이라고 생각해요. 남보단 잘한 거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부 다 맞겠다고 생각하고 달달달달달 외우려면 이 공부는 끝까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을 나는 20점만 맞겠다, 혹은 뭐 나는 18점만 맞겠다, 이를 딱 정해놓고 그건 나에게 가능한 점수니까 하겠다라는 적극적인 마음으로 계속 공부를 놓지 않으셔야 이게 효과적으로 점수 얻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한번 참고를 해보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이제 초등교육과정인 게 어떤 걸 공부하는지, 그리고 이제 우리 지금 기출분석 통해서 이제 어떤 과목에 그래도 좀 더 초점 맞춰야 되는지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이제부터는요, 우리 백구팀의 연간 계획을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요, 지금 1월부터 3월까지는요, 우리가 기본 이론반이 진행이 됩니다. 자, 기본 이론반에서는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교육과정 공부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도 총론을 공부하게 되는데, 그 지도서 총론에는 교육과정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학자 이론이나 수업 모형이 섞여 있는 교과 교육론이 함께 나가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여기 지금 정말 중요한 얘기 나왔어요. 자, 보세요. 자, 올해 처음 도입된 수학 과학 사회 검정 지도서 총론을 완전 분석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주겠다라는 말이 있죠. 보세요. 우리가 검정 지도서는 여러분이 뭔지 아시잖아요. 국정 지도서 뭐예요? 교육부에서 단 하나 나오는 그건 국정 지도서예요. 하지만 검정 지도서는요, 여러 출판사에서 나오는 게 검정 지도서잖아요. 기존에 실과나 체육이나 음악, 미술 같은 예체능 교과가 이미 검정 지도서였어요. 근데 올해 처음으로 수학, 과학, 사회가 검정 지도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실은 저희 강사들은 이것 때문에 2년 전부터 스트레스 받았어요. 근데 이제 드디어 이제 올해 나오게 되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미 거의 다 분석을 끝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것을 이제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수학, 과학, 사회, 검정 지도서 총론이, 그러니까 국정이었잖아요, 얘들이. 그 국정에서 다 담지 않은 내용들이 또 검정 지도서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 제가 투선생 때 보실 만한 것들 추려서 이제 말씀을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강의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제가 지금 구자경 강사인데, 구자경은 저 구자경 요 과목들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실체 음미, 그러니까 의예체능 교과를 제가 가르치게 되고요. 그 외에도 도덕사회를 가르치게 됩니다. 근데 우리 백승희 선생님은 국어, 수학, 총론 가르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작년에 안일희 선생님과 김혜진 선생님이 새로 저희 이제 백구팀에 투입이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 과학이 또 양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리고 요즘 계속 엄청 어렵게 나오는 추세예요. 우리 특선생님들한테도 예전엔 좀 과학 문제 쉬운 거가 같았지만 요즘에는 우리 초등 선생님들이 푸시는 거하고 똑같은 문제가 갑니다. 그래서 좀 어렵게 요즘 출제되는 추세여서 우리 안일희 선생님이 과학만 전담해서 가르쳐 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김혜진 선생님께서 우리 영어 과목만 또 전담해서 가르쳐 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팀으로 이루어서 저희가 수업을 나가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월부터 7월까지는 이제 강론을 나가게 될 거예요. 강론은 이제 우리 특 선생님들한테 강론이라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지체하는 용어가 좀 달라요. 우리 초등 교육과정이랑 그 특 선생님들한테 강론이라 그러면 좀 장애를 유형별로 나눠서 각 대학 교수님들께서 쓰신 책 그런 것들을 이제 강론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특 선생님들한테는. 근데 저희 초등에서는 강론이라고 하면 교과서 내용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제가 여기 실체 음미, 그 다음에 도덕은 강론에서 출제가 안 돼요. 도덕 교과서 생각해보세요. 거기서 뭐 나올 만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도덕은 빼고 제가 사회를 여기서 강의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체 음미, 그 다음에 사회를 제가 강의를 하게 되고요. 백 선생님께서도 이제 국어 수학만 하시게 돼요. 왜냐면은 총론도 교과서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어 수학만 여러분들께서 이제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네, 과학, 영어 이렇게 우리가 초특을 위해서 초등 강론을 공부를 하는데 여기 또 중요한 얘기 나왔죠. 여기 수학, 과학, 사회, 검정지에서 강론 올해 처음 도입된 거 지금 이제 저희가 거의 분석 끝냈잖아요. 과학 같은 경우에 꽤나 기존의 3, 4학년 국정지도서보다 달라진 것들이 꽤 있어요. 실업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 다 저희들이 가르쳐 드릴 거고요. 그리고 지도서가 지금 엄청나게 많지만 그 지도서 모두 사실 필요 없습니다. 저희들이 다 지도서 분석해서 정리된 프린트 자료를 나눠 드릴 거예요.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 책은 기본 이론서하고 기출 문제집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요. 저희가 이제 강론 나가면서 동시에 기출 분석 특강을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요거도 이제 기출 문제집 하나만 사시고 그다음에 여기 기본 이론서만 사시면은요. 요 강론반 때는 프린트로 수업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10월에는요, 이제 모의고사를 2번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1년 계획을 참고해서 짜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초등교육과정에 대해서 OT를 잠깐 마쳤는데, 실은 이 초등교육과정이 양이 많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연습장에 하나하나 다 써서 공부하시는 그런 스타일보다는 많이 읽어보시는 공부 방법을 택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실은 우리 투 선생님들은 지금 막 공부를 시작하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용어 자체가 굉장히 낯선 분들도 있고, 또 공부를 오래 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도 굉장히 실은 격차가 있는 편이거든요. 오래 공부하신 분은 또 초등교육 과정을 굉장히 잘하세요. 근데 내가 남을 따라한다기보다는 나의 그 수준에 맞게 공부하는 게 좋겠죠? 나의 수준이 아무래도 높지가 않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들께서 막 이렇게 써서 공부하는 것보다는 매일매일 자료를 읽어보는 게 중요해요. 매일매일 자료를 읽어보면서 눈에 걸리는 단어들 있죠. 그리고 강사가 이것만을 꼭 알아야 된다고 했던 단어들 있죠. 그것만 취하셔도 남들보다는 조금 높은 점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해요. 우리 초등교육 과정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포기하지 말고 하루에 2시간씩, 3시간씩 무조건 보는 거예요. 실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맨 처음에 여러분들께서 이때는 공부를 열심히 하세요. 그러니까 이때는 아무래도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잖아요. 새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아주 의욕이 충만해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신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하다 보면 이 공부가 어렵다고 했었어요. 제가 여기 넘기고 일로 들어가면 그나마 좀 쉬운데, 좀 양은 많지만 그나마 좀 쉬운데 이 공부가 어렵다 보니까 이걸 너무 열심히 했다가 지쳐버리세요. 그리고서 이제 4월부터는 강의만 들으세요. 복습은 안 하시고 강의만 들으면서 나는 그래도 좀 공부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스스로 알고 있죠. 왜냐면 이 초등교육 과정이 휘발성이 굉장히 강해요. 복습을 하지 않으면 머릿속에서 금방 날아간단 말이에요. 이쯤 이제 7, 8월쯤 되면은 이제 여러분들께서 책 펴보기가 무서울 만큼 양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걸 갑자기 느끼시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이 2시간, 3시간씩 놓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만점 받겠다고 생각하지 말고 나는 내가 놓치지 않고 몇 개라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점수 따겠다는 마음으로 계속 하루에 2-3시간씩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 끈을 놓지 않는 그런 공부를 하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실은 많이 낯설죠. 지금 처음 강의 들어가면서 OT 들으신 분들은 굉장히 좀 낯선 용어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은 저희가 다시 이제 각 과목 강의를 들어가면서 또 말씀드리고 또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틀이 금방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OT 강의를 끝내보도록 할게요. 자, 이어서 본격적인 수업 들어주도록 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